KOK는 이제 블록체인화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서 뭐 4차 혁명의 꽃이다. 이분들이 바로 자기가 찾는 이 안에 뭐 뚜두둑 해가지고 우리 거는 이제 짱짱맨이기 때문에 우리 거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블록체인 경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는 웃긴 게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화요일 날 뭐 얘기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뭐 공무원이었고 그 공무원이 낳은 자식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어쩌고저쩌고 형들은 다 변호사고 맞아. 짱짱맨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항상 지인 영업에는 이게 네. 들어가야 돼. 지인 영업은요? 지인 영업이나 그런 것들은 항상 이런 류의 말들이 워딩이 들어가더라고요. 누가 뭐가 있고 이런 사람도 투자를 했다. 저는 다단계 이런데 그 연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니 코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홍성문 제 아는 지인인데 그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1급 공무원이 됐어요.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그 대통령 농업 전건대 이후 어록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76년도에 뭐 신문동에 이사를 하셨는데 70년도에 어디 갔냐면 반포로 이사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코인 파는데? 어머님이 그 내 지인의 아버지가 1급 공무원이었고 돌아가셨는데 그 신문동 사셨다가 70년도에 그 반포로 이사를 갔고 그 시대의 트렌드인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코인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콕을 한다는 거. 그 시대 때가 가고 그 어쩌고저쩌고 현대 아파트나 뭐 당시 뭐 샀으면은 뭐 얘기하지만 뭐 이제 서초동 사무실 아파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뼛속까지 흡수저였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뼛속까지 흡수저였지만 잘 먹고 잘 사시는 뭐 1급 공무원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지인의 사돈의 팔촌 얘기하시고 아버지는 명예를 생각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그런 초기 시대의 트렌드를 해서 삼형제를 성공적으로 했다. 결국 내가 아는 지인의 어머니가 저기 뭐 1급 공무원 뭐 거시기 하시고 트렌드를 하셔서 서울로 이사 오시고 그 어머니 그 잘난 아버지가 삼형제를 키웠는데 삼형제가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형한테 형들 대기업 다니고 교수고 하니까 쭉쭉쭉 얘기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 형 뭐 마지막 기회 콕플레이어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잘나고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 뭐 1급 공무원의 그 트렌드를 아시는 그 어머님이 그 3남매를 낳았는데 그 3남매들의 형제들은 변호사고 뭐 판사고 검사고 그 중에 이제 막내가 이제 그 중에 이제 동생이 그 블록체인을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그 여기 나오는 거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인터넷 이제 나오고요. 아마존, 페이스북 나오고요. 뭐 IT 혁명 나오고요. 인터넷 나오고요. 뭐 쭉쭉쭉 주식 삼성전자 나오고요. 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콕플레이가 또 그런 특징도 있잖아요. 네네. 이 매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자녀분들이 그렇게 문의 전화를 많이 오세요. 아빠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떡해요? 진짜 문의가 많이 와요. 콕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나는 이게 왜 아줌마 아저씨들이 할 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내가 나이 많이 먹고 나서 뭐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고 내가 그 신세계 백화점 가서 뭐 플렉스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내가 너무 힘들게 살고 여유가 없으니까 내 자식한테 집이라도 한 채 해주고 싶어서 그 종잣돈 모아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감성 건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플레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할 때도 이제 과거에 누가 잘 나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 트렌드를 읽어서 뭐 여기에 투자를 했었고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이 맞아.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 그럼 얼마나 지금 트렌드가 핫한 거냐. 맞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30년, 40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 사놓으셨으면 부자가 됐을 때 트렌드를 못 읽어서 지금 못 사신 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트렌드를 읽었던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다. 그럼 뭐다? 이거는 지금 새로운 트렌드고 뉴 메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영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 있죠? 이게 마케터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코인이니까 이건 돈도 아니고 재화도 아니다. 이건 그냥 코인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사수신에 걸리지도 않고
방판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유사수신이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너의 지인을 사전에 팔뚝까지 데려와라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 마케팅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우리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맞아요. 설명을 하고 싶어 맞아요. 하는 거네요. 네.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판례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요런 다단계 코인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받고 하는 행위들은 유사수신에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방문 판매업법에도 위반되는 행위가 맞습니다. 무등록일 경우에 뭐 당연히 등록을 안 하고 하시겠지만 근데 궁금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자금을 조달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세금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현재는 그 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일단 투자자들한테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코인을 판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세금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향후에 뭐 시행이 되겠죠. 그럼 세금도 안 내는 거네, 이 친구들은?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음. 세금 부분도. 어쨌든 코인을 판매를 했는데,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코인을 가지고 항상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재단에서 코인을 팔아야 수익이 나오는데, 음. 뭐 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는 코인을 판매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토큰이란 말이에요. 그 그렇죠.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는데, 이걸 상품으로 규제하게 되면 세금이나 이런 것도 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근데 이거를 재화로 보질 않아요. 아직까지도요? 네, 그래서 유사수신과 방판이 적용되는 거예요. 재화로 보지 않아서요. 실질적으로 돈으로 보는 거예요. 재화가 돈 아닌가요? 아니요. 재화랑 돈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재화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유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 금, 물건. 맞아. 물건, 이런 것들이 물건. 재화. 차 이런 거. 그리고 돈은 이제 네, 금전은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인도 지금 보고 있는 시선이 실질적으로 금전 거래라고 봐요. 그러니까 코인도 금전 거래를 본다. 그래서 네. 유사수신행위에 걸릴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단계에 빠져서 투자를 했지만 내 지인을 데려와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 자체도 처벌이 되나요? 다단계로 이렇게 판매를 했으면 방판이랑 유사수신에 걸리는 거죠. 실제로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나요? 피해자분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라 그냥 불안해 하시는 상황이에요. 피해를 볼까봐. 아직 뭐 이렇게 손해를 봤다. 왜냐면 이게 수익이 중단이 돼야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손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기죄 인정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손해를 반드시 봐야지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 사람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여기에다 투자하신 분들이 실제로 손실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거는 아직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자체나 사업성이나 뭐 이제 얘가 가려고 하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는 사기성이 짙고 또 그다음에 유사수신행위라든지 뭐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방문판매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지금 현재 나온 사실관계들이 정말로 명백히 사실이라고 하면 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뭐 그 사실관계의 확인 여부는 뭐 어쨌든 예를 들면 터진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뭐 사이트가 문이 닫히거나 그치, 수익이 중단, 지급이 중단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 어떠한 결론이 나오겠죠. 얘네가 실제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밝혀지겠죠. 그때 그것이 다 정말로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다고 하면 그러면 사기로 인정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본사가 어디로 잡혀 있나요? 본사나 회사 CEO가 지금 정확하게 누군지 좀 알고 있는 건가요? 잘 모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홈페이지나 백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참여 그 백서 내용이 전부 다 외국인들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고소를 하려고 해도 대상이 있어야 고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보통은 이런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한테 판 사람 아니면 자기가 돈을 넣은 사람을 네. 위주로 고소를 하는데 이렇게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상위 직급자들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저기 CEO로 적히신 분들 있잖아요. 바지 사장들. 바지인지 아니. 그쵸. 그거는 뭐 이제 제가 판단 내릴 건 아니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네. 어쨌든 CEO로 등재가 됐고 이렇게 쳐봤을 때 재단을 쳐봤을 때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이 관계자들을 알아요. 이 위에 사람이 이 사람이고 나는 얘를 알고 하면 나와요.
근데 이게 실체가. 어쨌든 간에 이게 다단계 구조인데 어, 고소를 할 때 별이 8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렇게 애매하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고소가 된다라고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데 인정을 하는 건지도 애매해요. 지금 그 V글로벌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실제 판결이 났잖아요. 네. 결국은 윗선을 못 잡는 거네요. 아니지, 윗선에 대한 판결은 났는데 네. 어디 하선까지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서 1선부터 8선까지 있다면 네. 이 중에 어디까지 죄인이고 어디까지는 피해자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다단계 그 저희 강남역 4번 출구 가면은 그 다단계 하시는 형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전문으로 다단계 그 업체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우리나라 다단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줄을 잡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사다가 뿌립니다. 밑에 있는 애들 또 사다 뿌려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애들은 다 돈을 버는 구조인데 밑에 있는 애들이 죽는 거거든요. 얘를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소가 들어가고 이러면 윗대가리 좀 못 잡더라고요. 이게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네네. 굉장히 이런 대규모 사건에서는 조금 힘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작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윗선 판매자들까지 고소를 해서 사기죄를 인정시킨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좀 그래도 대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좀 인정을 할 것인지의 문제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크게 터지지 않고 뭐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렇죠. 그런 지금 상황이고.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사업 설명회도 굉장히 활발히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요. 예. 그럼- 센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방하고 뭐 서울에도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센터에서 투자자들을 활발하게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았지만 이게 사건이 되진 않았지만 근데 조만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오늘 만나신 그분도 네네. 마찬가지로 나는 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음. 자기 하선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꽤 한 80명 되고 한 10억 정도를 매집을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게 터질 것 같은데 그 전에 변호사님도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제 고소를 해서 싸우기에는 사실 시간적인 부분이랑 돈을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나서 일부러라도 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차피 넌 물렸어 기다려 근데 이건가요? 진짜 이거는 개인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내가 믿고 가겠다고 하면 네네. 가는 거고, 아까 그분처럼 사람을 모은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더 이상 투자를 권유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더 신규로 투자를 하고 싶지도 않다. 요런 수준이니까, 그거는 진짜 개인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빠져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그거 근데 개인 판단이고. 네, 개인적인 판단인데 콕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신뢰감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콕플레이뿐만 아니라 모든 다단계 시스템에 투자하신 분들은요 다 신뢰감이 강해요. 이게 아직 터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아는 뭐 얘네들이 뭐 지속적으로 영업도 하고 있고 마케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새로 메인넷도 최근에 지금 하긴 맞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활성화가 점점 되는 게 보이니까 사실 맞아. 그런 뭐- 얘기들을 하면서 네네.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잖아요. 재단이나 어쨌든 마케터분들은. 그래서 계속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 그런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메인넷을 열었다든지 하긴 했습니다. 근데 메인넷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엄청난 기술이고 뭐 자체 플랫폼을 갖는 게 엄청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네네. 일반 투자자분들이랑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시잖아요. 음. 어떤 구조로 메인넷이 들어가고 그게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정말로 뭐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코인 가격이 그 정도로 상승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코인에 상승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메인넷을 했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인넷이라는 호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근데 장이 좋을 때 투자자가 많을 때고 지금은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개미들이 이 투자 시장을 떠나는 타점에서 메인넷을 하는 의미가 저는 크게 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실제로 얘네들도 메인넷을 했지만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맞죠. 만약에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짱짱맨이면 지금 이더 기반을 사용하지 않고 스왑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토큰을 바꿨겠죠. 맞아요. 그리고 자기네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켰겠죠. 아직 그러고 있지 않잖아. 음. 결국 그거를 바꾼다고 해서 이점이나 이런 게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빨리빨리 지금 터지기 전에 맞아. 좀 빨리 좀 빠져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고 싶으면 가장 그 우량한 종목을 좀 안정적인 종목을 사서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근데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실 때 좀 수익이 높은 걸 보죠. 그쵸. 그러니까 주식하시면 뭐 테마주를 많이 노리시는 분들, 단타를 많이 치시는 분들. 맞아. 사실 옛날부터 뭐 비트나 이더나 이런 우량한 종목들만 투자했다면 그렇게 큰 손실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하락폭도 다른 RT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근데 코인을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모르면 사실 가장 좋은 거 사는 게 맞거든요. 내가 주식을 잘 몰라. 그럼 뭐 애플이나 구글,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내 스펙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다들 뭐 이런 투자 시장만 들어오면 아니. 제가 네네. 진짜 이게 코인 피해자분들을 제가 만나봐서 아는데요. 네네. 정말 그냥 코인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진짜로요. 코인이 뭔지 자체를 모르고 그냥 야 여기에 돈 1,000만 원 넣으면 네. 1,500만 원 준대 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지인을 믿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연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50대, 60대이신 분들한테 아니 50년, 60년 사시면서 사실 60년 동안 이런 걸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살면서 쉽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온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너무 이렇게 좀 많이 혹하시는 것 같아요. 액수만 보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감경 사유로 형을 이제 감경을 하는 사유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네네. 항상 피해자의 과실이 들어가요. 어, 잘 알아보지 않고 샀다. 지인이, 그러니까 뭐 친구가 야, 나 얼마 넣었는데 얼마 받았어 하고 뭐 통장 보여주고 이러면 네네. 그냥 하시나 봐요. 음, 그렇지 않을까요? 왕 따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통장을 막 보여준대요. 네네. 하라고. 어, 내가 이만큼의 수익을 받았으니까 너도 해. 이런 식으로. 제가 본 통장 중에 가장 돈이 많은 거는 3,900억 들어가 있는 통장. 그런 분들도 있고, 실제로 통장이나 이런 걸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내 우리은행, 뭐 카카오뱅크 이런 데에 막 수백억 찍혀 있는 거 보여주는 애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찍혀 있는 금액을 보여주거든요. 사실 그건 얼마든지 조작이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코인이 얼마만큼 있느냐. 내가 비트코인을 막 100개, 1000개 갖고 있어. 그래서 내 자산이 얼마야? 라고 해가지고, 그래, 너 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상한 잡코인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어서, 호가창에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도 못하는 토큰을 많이 들고 있어서, 금액만 찍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다단계도 사실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담겨있는 자기네 돈을 보여주지, 내 통장에 있는 거를 잘 안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냥 통장에 돈이 있다면 넣겠지, 이미 그 돈도. 아니야. 근데 실제로 네. 제가 다단계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정말로 코인의 코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썸 가입 자체도 뭔지 모르고 그런 사이트가 그냥 코인을 몰라요. 근데 돈을 번다고 하니까 뭐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투자하시는 네, 그리고 이런 다단계 같은 경우는요, 코인을 자기가 직접 사지 않고 돈만 주면 코인을 대신 사서 지갑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대신해달라? 대신 해줘.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돈을 넣어. 그럼 1,000만 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코인을 구매해서 지갑까지 만들어서 코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레그도 만들어서 넣어줘요. 아, 돈만 주면 그냥 다 해주는.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돼 있어요. 아, 근데 난 참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내가 모르면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하선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어서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아예 고소를 못 해요. 모르니까. 뭐가 사기인지도 몰라. 음, 그냥 돈을 넣었는데 돈이 안 나와. 나온다던 돈이 안 나와. 막 약간 이런 정도고, 진짜로 뭐 이게 사기인지 뭔지 이런 거 자체에 대한 인식도 없는 거. 그냥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런 분들을 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단계에서 이제 상위 직급자들이 데리고 들어오셔서 고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밑에 사람들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레그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단계니까 자기 하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선들의 피해를 다 모아서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코인이 그 조만간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실제로 터져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죠. 이거를 잘 만약에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만약에 이게 터지게 되면 그래도 고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